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화환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의 정의는 산소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수소, 전자, 산화수를 이용해서 정의 내려져 왔습니다. 첫 번째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금속에 열을 가하니까 금속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금속과 결합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금속과 결합하는 이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반대로 이 금속 산화물을 다시 금속으로 돌아가면서 산소를 내뱉는 이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산소를 가지고 정의를 할 때에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 산소를 버리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소를 이용해서도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산소와 반대로 수소를 버리는 경우를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수소를 결합하는 반응을 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정의를 해보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을 결국에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자를 이용해서 산화환원의 반응을 정의를 다시금 하게 됩니다. 산소와 결합하고 수소를 버린다는 의미는 전자를 버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버리고 수소와 결합하는 것은 전자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을 확실히 알 수 없는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라고 산화환원을 정의하기 위해 가상적 전하량을 계산해서 산화환원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산화수가 증가할 경우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산화수가 감소할 경우 환원 반응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산화수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수는 전자를 잃거나 얻은 수입니다. 잃을 경우에는 플러스, 얻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되고요.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예를 들어 산소나 플루오린이 공유전자쌍을 다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크기 때문에 이 공유전자쌍 두 개를 산소가 다 가진다고 생각하고 원래는 이렇게 한 개씩 갖고 있었죠. 근데 수소가 다 가진다고 생각하고 이쪽도 원래는 산소랑 수소가 한 개씩 내놓은 거지만 산소가 다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소는 산소에 비해 전자를 한 개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 되고 산소는 양쪽에서 전자를 하나씩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쪽 수소도 플러스 1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의 산화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홑 원자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0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염소 기체 분자 또는 산소 기체 분자 이런 것들은 산화수가 0이 됩니다. 또 이온 같은 경우에 단원자든 다원자든 총 산화수의 합이 이온의 전하와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 Na+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고요. MnO- 같은 경우에는 요 이온의 산화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 분자에서는 각 원자의 합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NaCl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H2O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곱하기 2 하면 총 원자의 산화수 합이 0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분자가 있을 때 어떤 원자를 먼저 중요시 생각해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루오린은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는 알칼리 금속이 플러스 1, 알칼리 토금속이 플러스 2가 되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 수소가 플러스 1입니다. 대신 수소와 산소를 봤을 때는 수소를 더 우선시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를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합성입니다.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랑 수소 그리고 물이 생겨나는데요.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뀌는 이 반응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환원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당 산소가 2개가 붙어 있지만 포도당은 탄소 하나당 산소가 1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를 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환원 반응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되면서 수소를 잃었으니까 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산화 반응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산화 환원의 동시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철의 재련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과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철과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산화철이 철이 되는 과정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환원 과정.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가 탄소 하나당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니까 이거는 산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염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수소를 이용해서는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 가지 반응의 산화수를 모두 계산해서 산화수 변화를 보고 산화환원 정의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2개가 있으므로 총 마이너스 4입니다. 이 합이 0이 돼야 되므로 탄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산화수가 플러스 1인데 2개가 있으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플러스 1이 12개, 마이너스 2인 산소가 6개라 총 더하면 이미 0이 되므로 탄소의 산화수는 0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4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한 걸 통해 환원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는 호단소 물질이므로 산화수가 0이 되므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산화수가 증가한 것을 통해서 산화가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의 재련을 보시면 철이 처음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총 마이너스 6이고 합쳐서 0이 돼야 되므로 철은 플러스 6이 되어야 되는데 2개가 있으므로 철 하나당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되고요. 이쪽 철은 호던소이므로 산화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3에서 0으로 산화수 감소를 통해 환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탄소가 플러스 2, 이쪽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총 마이너스 4, 탄소는 플러스 4. 그래서 산화수 증가를 통해 산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리와 염소 다 호던소 물질이었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었지만 여기 염화구리가 되면서 염소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구리는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구리는 산화수가 증가했으므로 산화, 염소는 산화수가 감소했으므로 환원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